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의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지난 시간에 송유근 씨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주 동안 또 새로운 사건들도 발생하고 또 한편 송유근 씨도 스스로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굳이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 이런 것들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송유근 씨의 이후 학문의 성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문 연구 풍토나 어떻게 보면 또 불합리한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좀 다시 다루게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연구 풍토에 기반해서 이 송유근 군의 이야기를 좀 옹호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시간에 문제를 다뤘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송유근 씨를 일종의 희생자처럼 생각해서 이제 다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관련된 문제에서 그 당시에는 송 씨의 입장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한국의 대학원 풍토 이제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송 씨가 의도적으로 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그 이야기들을 신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박석재 박사께서 한국적 관행으로 인해서 실수한 자기 표절 문제 정도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그런데 방송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지상파 라디오에서 나가고 이제 송유근도 나와서 이제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송유근 씨 입장 발표 후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 사실 과학 경제, 다른 천재들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 소개를 할 때를 보면 굉장히 흥미성 위주로 개인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침범해서 보도하는 데는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로 송유근 씨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그런 입장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 방송 말미에서도 지나치게 송 씨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실수를 부각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반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후자의 입장에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박석재 지도교수도 인터뷰를 했고 송 군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갔습니까? 지난 방송 이후로 논문 표절을 이유로 이제 저널에서 이제 철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졌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석재 박사가 기자회견했죠. 그러니까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고 송유근과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석재 박사의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신뢰해서 믿고 이제 본다면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의도적인 표절이 아니라 일종의 실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에 이제 박석재 박사도 이 기자회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 이제 송유근 씨는 시키는 대로 연구한 잘못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견 내용에서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후에 송유근 씨가 다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해당 인터뷰는 CBS 라디오와 진행했었던 내용인데 이 인터뷰에서 송유근 씨는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논문의 다운로드 횟수를 근거로 좀 영향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학계에서 비판하고 있는 지점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송유근 씨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선 현실 인식의 차원에서 문제인데 학계에서 이제 표절이라고 이미 판정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의 일부분, 즉 자신이 도출해낸 식에 대해서 방정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해당 논문의 요체가 자기가 도출해낸 방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표절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당당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당당하게 생각하고 또 다운받은 횟수로 이제 영향력 얘기했는데 그것은 논문의 가치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송 씨에 대한 이제까지 이제 비판적인 시선 혹은 또 시기 이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검증하려고 내려받은 측면이 강하거든요. 해당 논문을. 그리고 그것으로 논문의 영향력을 이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논문의 영향력을 얘기하려면 말 그대로 진짜 인덱스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됐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다운로드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게다가 또 그 인터뷰를 보면 많은 국민이 송 박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국민이 불러주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학자로서의 현실 감각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좀 학위라는 것이 특히 박사학위라는 것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뭐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절차이지 뭐 누가 불러준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학위를 이제 송군도 밟게 되면 알겠지만 그 무게감이나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뭐 네. 국민 눈치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 받기도 했고요. 네. 과학계 눈치도 보는 것 같기도 했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서 송유근 씨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적어도 뭐 그 우려는 상당히 좀 기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각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송유근 씨가 워낙 국민적인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비이성적으로 옹호하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황우석 박사 사태처럼 이렇게 예. 논의가 전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현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저 역시도 이제 지금 사실은 일회성 인터뷰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 번의 그 송유근 씨 인터뷰만을 보고 송 씨를 재단하는 일,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도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예. 아울러 단순히 천재라는 이유로 사회에 대한 봉사나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를 표하는 것 그리고 막 지나치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실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언론의 이제 문제이고 그래서 언론 역시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18살이 얼마 전에 됐거든요, 만으로. 그래서 18살 된 송 씨가 이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학자로서 만족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여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가 과학자로서 좀 더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